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되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은 낯설고 막막하기만 하다. 나도 막상 스스로에게 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되고자 다짐했고 그렇게 해보고자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내가 늘 뒤돌아서서 후회했던 부분부터 바꿔가기로 했다. 우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기로 했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조차 친절하고자 애쓰는 일을 그만하려고 한다. 나도 사람인지라 간혹은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화를 낸 적도 있다. 하지만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마음 불편해하고 기회가 되면 풀어야지 다짐하곤 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마음속에 돌을 매달아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저항을 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고 참자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나는 상대방의 무례함에 화가 나고 그걸 표현하고 싶다. 그걸 나의 이성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땐 선긋기부터 조금씩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맞장구 쳐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살짝 무시해보라. 말대꾸를 하지 말고 몇 초간 침묵을 지킨다. 그러면 상대방은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거면 됐다.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에게 내 감정의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에게 쏟아붓자 나에게 친절한 개인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 감정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다. 고마워, 축하해, 기분 좋아, 즐거워, 행복해, 사랑해. 이런 감정들은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다. 하지만 슬퍼, 외로워, 우울해, 힘들어, 괴로워, 짜증나, 그리고 미워. 이런 감정들은 남에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에게 무거운 감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정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침 출근하는 길에 남편 혹은 아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 이런 행복을 줘서 고마워. 라고 애정 표현을 했다고 말이다. 하루를 살아갈 원동력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출근하고 동료와 말다툼을 한 것이다. 그때 그 동료가 별로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다. 왜 맨날 저러지? 지져라 지져. 이렇게 말이다. 왜냐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큰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한 아침의 상황이라면 어떻겠는가? 집이나 회사나 진짜 다 싫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심각해진다. 이렇게 외부의 같은 자극이라 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그 순간을 툭 치고 벗어나는가 하면 나의 내면까지 끌고 들어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다. 잘 생각해보면 그 감정의 선택은 내가 한 것이다. 나의 그날 상황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혹은 심각하게. 심각한 감정들 뒤엔 상처받은 내가 있다. 상처받고 힘든 나는 다른 사람의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감정에 책임져 줄 사람, 바로 나이다. 내 주위에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다. 내 감정에 내가 책임을 지자. 그러면 세상을 탓하며 계속 가라앉는 나를 더 이상은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내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봄으로써 세상에 얽매였던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알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들던 말 중에 이런 게 있다. 내 꿈은 부잣집 딸인데 아빠가 열심히 돈을 안 벌어요. 너무 황당하긴 한데 저 사람 진짜 머리 좋다.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다. 그런데 옛날에 엄마들은 정말 다 그랬다. 슬아의 자식들이 다 잘 돼야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다. 다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다 성공해야, 그러고 난 후에야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통제권 밖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을 뜨면 자식 걱정이다. 그러니 자식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면 안 되니까 항상 엄마를 챙겨야 하고 지금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드려야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부담을 주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이 가장 좋은 관계이다. 친구의 생일인데 놓쳐서 미안하다고 생각할 것 없다. 나중에 생각나면 배시시 웃으며 놓쳤으니 밥 한번 사겠다고 하면 된다. 한동안 가족들에게 연락도 안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되면 생각나는 바로 그때 가족에게 안부를 물으면 될 것이다. 나에게 200을 원하는 팀장 앞에서 100만큼밖에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에게 나의 기대치를 그렇게 높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에게 실망하는 것도 그의 몫이고 나에게 화가 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실망하고 화나는 그에게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며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곧 인간관계는 깨지고 만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다들 각자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자. 철저하게 나를 지키고 있는 것, 아무에게도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개인주의자의 자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꺼이 세상에 호의를 베풀어 주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폐쇄적 자기중심주의와 개인주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립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혹은 사회나 공동체의 역할에 무신경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구분 지을 수도 있다. 아주 비슷한 예로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볼 수 있다. 일본의 억지 정책에 국민들이 모두 분노했다. SNS 중심으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각에서는 이를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끌어낸 건 우리가 철저한 개인주의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20대의 젊은 층이었다. 남의 일에는 무신경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를 순식간에 허물어주는 사안이었다. 좋든 싫든 누구나 사회라는 구조적 틀 안에 살고 있다. 작게는 가족사회부터 학교사회, 종교사회, 직장사회 등 모든 것이 사회이다. 그리고 그 사회가 모여 세상이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나는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안에서 상처받지만 또 그 안에서 치유하는 게 삶의 여정이다. 그런 이상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기꺼이 세상에 호의를 베풀어 주기로 했다. 가족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힘들고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친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옆에 있어 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회의 구성원 중 누군가 나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나는 기꺼이 내 손을 내어줄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혼자와 개인을 헷갈려 하기도 한다. 혼자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떨어진 외톨이 존재다.
이는 너무나 외롭기에 나는 혼자가 될 생각은 없다. 사회 구성의 가장 작은 존재인 개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나친 관계주의 속에서 항상 먼저 챙겨주고 상처받는 오류는 더 이상 범하고 싶지 않다. 다만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존재하고 싶다.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사는 방법은 유일한 인생의 주인공이자 책임자인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개인주의자라고 해서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삶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찾자는 의미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